네, 오늘 핫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검색어를 살펴보고 또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정한 핫 키워드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영원한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의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14년이 뚜벅뚜벅 이제 막바지에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가 고장 나시면은 리부팅이라든가 리셋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당히 어쨌든 요 취업 전쟁에서 버티시고 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들이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저 안 떨죠? 전혀 안 떠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좀 긴장하고 떠는 것은 그걸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면접할 때 보면 이 취업준비생들 면접자로 올 때 많이 떨거든요. 네. 근데 떨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시면 오히려 면접에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역시 또 시청자분들을 꽉 잡아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어떤 말씀 해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핫 키워드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와 키워드 주제입니다. 스펙보다 경력, 구조 조정, 그리고 SNS 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스펙보다 경력하고 이제 물음표입니다. 네.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경력자 채용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고 구체적으로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관련해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이제 우리나라 이 취업 시장이 좀 일종의 일자리 전쟁에서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생태계가 조금씩 변하고 바뀌고 있다. 네. 그것은 이제 뭐 공공기관이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스펙을 조금 뒤로 밀고 이제 경력, 능력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정부에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전문직 분야에서는 경력자를 좀 우대해서 뽑고 네. 이걸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은근히 또 이제 대기업에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일터의 생태계를 좀 가져가 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경력자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도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부분을 강화해 가서 언젠가는 우리나라 일자리 전쟁도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선순환으로 갈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보다 이제 경력사원을 더 선호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도 있다면서요? 예, 인사 담당자 옆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야, 니들 뭐 신임이 좋냐, 경력이 좋냐. 뭐 답은 뻔한 거죠. 당연히 구간이 명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도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니까 인사 담당자 2명 중에 한 명이 약 50%가 경력이 낮더라. 사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헤드헌터들이 경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업무 능력이 좀 탁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실성이라든가 패기 등 일종의 태도들이 좀 좋더라. 일단 다녀봤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소통 능력이 좀 낮더라. 뭔 말을 하면 장그래처럼 좀 안 그랬게 되지 않고 이게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 경력자 중심의 채용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좀 내다봅니다. 예. 아무튼 현실이 뭐 이런 상황인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신입사원으로 공채를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큰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자 안에서 보지 말고 상자 밖에서 봐라. 상자 안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직업방송을 저 신길역 근처에서 보면요. 좀 조그마한 게 보여요. 네. 무슨 네. 크게 보이듯이.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입사를 뽑아주는 그 소위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보라는 것이죠. 채용 담당자. 예, 그러면 얘기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급하니까 사람 많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 팔려고 오지 말고 팔리는 상품으로 자꾸 좀 바꾸시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당신도 경력 사원처럼 행동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뽑혀 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요 대모사 아무리 경쟁력이
아무리 뭐 경쟁자가 많더라도 능력 있으면 뽑힙니다. 그걸 좀 꼭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내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들의 자세적인 맞아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고 그만큼 또 어떻게 현실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IDC 키워드는요, 바로 구조 조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네. 예상들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신규 채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신규 채용할 때 요즘에 면접 절차가 뭐 복잡해졌다, 뭐 여러 번 본다, 뭐 1박 2일 합숙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몇 번 네. 하지 않았었나요? 그 왜 그럴까요? 더 잘 뽑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좋은 입장에서는 인재를 위해서. 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잘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을 딱 모아놨는데 이 중에서 누구나 딱 봐도 얘를 뽑으면 정말 일 잘하겠다라는 게 딱 보인다면 네. 그렇게 뭐 여러 번 면접 볼 필요 있나요? 그렇죠. 9명 떨어뜨리고 그냥 1명 채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친구들이 하도 많으니까. 너무 비슷하거든요. 스펙도 사실은. 비슷하고. 예, 스펙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네. 하니까 그냥 면접을 계속 오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구조조정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구조조정도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IMF 이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저는 그때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제가 첫 번째 쓴 책에서도 썼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90년대 중반에 KT에서 예전에 한국통신이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겠답니다. 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기자들이. 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IMF가 지나고 나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전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가 되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IMF 때는 기업들마다 이제 삼성그룹이나 큰 그룹들이 어떤 본부가 있었냐면 구조조정본부가 있었습니다. 이나 대표님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거기서 기업들마다 거기 걔네들이 뭘 하고 잘린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예. 구조조정본부라는 게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구조조정본부라는 단어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근 20년 동안 우리의 일상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어찌됐건 네. 취업 한파라고 표현한다 쳤을 때 언제까지 네.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취업 한파. 제가 요전에 말씀드릴 때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오니까 반드시 그 전에 취업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휴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만약에 학점을 더 빨리 듣고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적극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취업 한파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지리라는 전망은 사실은 저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고 있고 그런 책들을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전에 유럽이라든가 유럽은 이미 뭐 이 실업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취업을 시켜줘야 되느냐라는 거 갖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 비자 잘 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2년 전에 일본이 이미 그 경기 불황이 찾아왔고 그것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소비 불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2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쓰지만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엔저 뭐 현상으로 우리는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 있지만 그들은 엔저 현상을 계속 밀지 않으면 계속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형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야, 일본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잘 버티고 있고 하니까 인구 절벽이 와도 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1990년대에 인구 절벽을 겪었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채권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려웠을 때는 다른 선진국들이 다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나빠도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선진국들이 다 순차적으로 인구 절벽을 겪어요. 이렇게 되면 취업 한파는 계속 오게 되는데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에서 그
해리 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경기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 말씀드리면 자, 삼성그룹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보이지 않는 이제 소위 이제 위기 대응 난상 토론에 들어간답니다. 예. 사실 이제 드문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줄이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그 신문에 나온 기사가 뭐 마트에 가보면 요즘에 우유가 뭐 1+1은 해도 잘 안 사가잖아요. 네. 가격을 낮춰도 안 사가고. 네. 물론 우유에 대한 어떤 방송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보면 이미 낙농업에서는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비할 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때문에 각 기업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한파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학교 생활을 접으시고 졸업을 하시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SNS 채용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예, 참 이거 재밌는데요. 예. 나는 애플로 출근한다. 사실 뭐 폼나네요. 폼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홍익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김재희라는 학생이 네. 자신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디자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죠. 예.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계속 퍼 날라가지고 예. 들이대기를 시작한 거죠. 이게 뭐 새 사이트로 가면서 애플 담당자가 이걸 눈여겨보고 콕 찍어버린 거죠. 너 내가 항공권 사서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면접 봐라. 대박이죠. 대단하네요. 보다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요즘에 SNS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이 소위 이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리냐 미센트릭 내 중심 사회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지게 드러내기 전략을 통해서 자신을 팔아가는 그런 효과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이 학생은 쉽게 말해서 종이가 없었네요. 이력서나 자소서가 없이 SNS만. 말하자면 이제 흔히 말해서 페이퍼리스 채용이 된다는 거죠.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소위 이제 그 CEO가 하는 인데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약간 똘끼가 있는 그 소위 이제 CEO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더 버진 그룹, 회사가 버진 그룹이거든요. 버진 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원자가 종이 위에 적은 것만으로 내가 채용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꼭 이분은 면접 볼 때 물어본다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 너 이력서에 안 쓴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동호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변별력이 좀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내려고 이름하여 숨은 진주를 찾으려고 각 기업들은 많은 애를 쓰는데 이런 인터넷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시대랍니다. 근데 그 최고의 스펙이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토익 점수가 990점이나 뭐 989점이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취업 행태가 좀 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정말 종이 없는 이 채용이 이루어진 아주 멋진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외 기업에서 SNS를 통해서 채용하는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네. 그 SNS 채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결혼 풍습입니다. 무슨 얘기죠? 뭐냐면 그 콕 집어서가 아니고 이런 거죠.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결혼을 하면 이 부모님들이 약정해준 집안에 가서 남편 얼굴도 모르고 처자 얼굴도 모르고 그래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 SNS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사회 보편적으로 야, 이 포트폴리오가 괜찮아 또는 이 사람 괜찮아 라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너 한번 면접 좀 보자. 너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너 좀 와봐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비행기표를 사주면서 올기까지 할 정도라면 이미 거의 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SNS에서 보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면 나는 너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SNS 채용 문화를 보면 미국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력서 던지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프로필을 URL을 던져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팔로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규칙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익대학교 학생이 애플로 그렇게 출근했다고 해서 야 그럼 나도 앞으로 SNS를 잘하면 될까?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SNS의 특성은 뭐냐면 너무 장삭기를 내보이면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리트윗하거나 팔로잉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호기심 가서 이렇게 딱 보다가도 이거 좀 뭔가 흑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잘 보질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냄새를 확실히 뺄 수 있고 정말 순진무구하게 SNS에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언가 나는 이걸 통해서 꼭 취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면 그 전략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포장해보는 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채용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3가지 주제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과는 잠시 후 2부 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